사랑합니다. 기통장국어 엘리트 친구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과 함께요. 화법과 작문 그 갈래를 통해서 싹쓸이 해보는 시간. 자, 전생과 함께하는 화법 작문의 싹쓸이. 자, 오늘은 화법과 관련된 그 두 번째 시간 함께 살펴봅니다. 토론과 협상. 두 개밖에 안 나왔다고요? 네. 토론과 협상. 그리고 수능에서 잘 나오지 않는 면담과 관련된 아이들. 자, 이렇게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세 가지 갈래입니다. 자, 그러나 면담은 너도 배우긴 하지만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대부분 우리 친구들에게 이제 수능에서 고난도로 나온다는 아이는 사실은 토론, 협상도 그렇지만 토론, 토론이죠, 토론. 왜 얘가 고난도냐고요? 우선 1번, 토론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다 보니까 지문이 길어도 너무 길어. 왜 우리가 그러잖아. 소위 말해 화작을 선택하지 말라고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때 화작을 선택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그 근거 중에 하나가 길어져서야. 예전보다 더 길어져서야. 그래서 자꾸 이게 비문학처럼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생기기 때문에 시간이 좀 부족할 수도 있다라는 근거를 들죠. 자, 그러나 이제 뭐 별로 공부할 게 없다는 것 때문에 우리 친구들에게는 굉장히 관심 있어 하는 자, 그런 영역이긴 한데요. 그 긴 지문의 가장 대표적인 애가 토론입니다. 다른 지문들은 길어지는데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많은 정보를 다루기가 되게 애매하거든. 근데 토론은 이미 토론의 절차만 한 번씩 이야기를 주고받아도 굉장히 길어. 자, 그래서 이제 토론과 관련된 아이들은 자, 우리 친구들 좀 함께 확인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 많죠. 자, 물론 이제 얘네들의 유형이 있어요. 입론, 뭐 또는 반론, 또는 뭐 반대신문이라고 얘기하는 아이들을 통해서 걔네들이 어떤 주제와 어떤 주장과 근거를 들어 이야기를 하느냐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반대 측의 주장 또는 뭐 어떤 자료들이 어떠한 뭐 반대냐 찬성이냐 얘네들이 어떤 주장을 어떤 쟁점에 대한 이야기를 뒷받침할 수 있겠는가를 연결하도록 하는 자, 이런 자료의 적절성 문제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길기는 하지만 그러나 다른 애들에 비해서 꼼꼼하게 읽어주지 않아도 되는 거. 그죠? 그게 또 장점이기도 해요. 왜 그러냐고요? 문제에서 분명히 반대 1은 찬성 1은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화자들을 명시해 주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얘네는 전문을 다 읽고 풀어야 되는 경우들보다는 선지 속에서 반대 1만 찾고 네. 자, 그다음에 찬성 1만 찾고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줘도 자, 용이하게 풀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만 전문을 자, 전문을 읽을 때는 뭘 중심으로 나눠주실 거냐면 토론의 과정과 절차에 맞춰서 어디까지가 입론이고 어디까지가 반론인지 요걸 나누는 연습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 속에 반대측의 반론은 반대측의 입론은 반대측의 반대심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을 때요. 우리 친구들 여기를 보라는 얘기구나 여기를 보라는 얘기구나 라고 구분해 줘야 되죠. 주로 나오는 오답은 이거였습니다. 반대가 했던 이야기, 뭐 반대 측의 반론으로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 보기 5개가 다 반대가 얘기했던 애야.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입론에서 얘기한 거고 그 중에 하나는 뭐 반론에서 얘기한 거고 또는 나머지는 반론에서 얘기한 건데 그 중에 하나가 뭐 반대 신문을 통해 얘기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나오는 부분. 그래서 절차를 모르고 가시면 그저 함정에 빠질 수 있도록 나오는 문제. 그게 바로 토론입니다. 그래서 고난도 문제죠. 네, 길어서 고난도이기도 하고 구체화시켜서 이 아이들을 토론의 과정에 적용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고난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네, 자신감 있게 우리 친구들 함께 확인해 주시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토론과 협상에 대한 이야기 제일 먼저 첫 번째 살펴보는 아이. 자, 토론에서 반대 신문학입니다. 토론과 관련된 아이. 사실은 토론은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고전식 토론이라고 얘기하는 아이와 반대 신문식 토론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고전식 토론이라고 얘기하는 아이는요. 입론 후에 바로 반론으로 넘어갑니다. 다시 말해 입론이라고 얘기하는 아이가 뭔가요? 자, 입론이라고 얘기하는 아이는 자신의 주장과 근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전식 토론은 입론을 해. 그럼 이제 찬성이 먼저 자신의 입론, 자신의 주장과 근거를 먼저 얘기하고 그리고 반대가 자신의 주장과 근거를 입론을 해. 안 싸워. 우리는 왜 토론이라고 얘기하는 아이는 싸우자.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남이 얘기하는데 그냥 득달같이 달려들었고 야 이놈 새끼야 네가 들었잖아 막 이러면서 막 공격해야 이게 토론이라 생각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고전식 토론이라고 얘기하는 애는 그게 아니죠. 입론의 순서에서 찬성은 자기 얘기만 하고 끝. 그럼 반대는 그동안에 적어서 자 나중에 반론해서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반대는 공격하는 게 아니라 찬성이 얘기했던 걸 가지고 반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준비한 주장과 근거를 얘기하는 게 끝. 이렇게 해서 입론을 얘기하는 과정 속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논박과 논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게 고전식 토론이에요. 그리고 반론에 가서 앞에서 입론에서 했었던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자 논리적인 근거에 그러니까 논리적인 근거가 없다는 거, 그죠? 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공격을 하는 거, 자 이런 것들이 반론에서 일어나는 아이들입니다. 반론에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최종 발언을 하고 결론이 나죠. 자 근데 우리가 화작에서 중요하게 보는 건 반대신문식 토론이에요. 반대신문식 토론은요, 니들이 익히 아주 아기 때 독서 토론 논술에서부터 익혀왔었던 그 토론 방법입니다. 입론을 얘기하면 이 새끼 틀리기만 해. 바로 득달같이. 네. 득달같이 말꼬리 잡고 늘어지는 거야. 그리고 나서 내가 또 얘기를 해. 그럼 또 반대 애들이 득달같이. 그래서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싸우듯이 얘기하는 거. 이게 반대신문식 토론이라고 해요.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아이는 이 반대신문식 토론. 그래서 절차 자체가 입론, 반대신문, 반론, 반대신문 이런 순서대로 순서가 정해지죠. 자 우선 반대신문이 무엇이고 토론이 무엇인지 정리합니다. 토론이라고 얘기하는 아이는 기본적으로 찬반의 의견이 갈려야 되는 아이예요. 자 이게 우리가 내신과 관련된 문제들이 나올 때는요. 다음들 토론의 주제가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토의의 주제가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나오죠. 찬반으로 나뉠 수 있는 게 토론이었고 찬반으로 나뉘지 않는 뭐 국어 공부는 어떻게 하나요? 뭐 국어 공부를 잘하는 방법은 이런 것들이 토의의 주제, 국공부를 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이 토론의 주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찬성 측, 반대 측이 자신 있는 주장이 옳다고 얘기하고 상대 측의 논리가 부당하다라는 것들을 증명해 나가는 것을 토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나 그중에서 우리는 이제 반대신문식 토론이라고 해서 반대신문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토론 참여자가 지정된 시간 안에서 질문의 형식을 통해서 상대방의 발언을 말하면 말을 바로 득달같이 검증하고 바로 답변을 드러내는 거. 자, 이런 거 우리는 반대신문식 토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반대신문이 하는 역할들과 관련된 아이들도 한번 살펴볼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뭐가 좋으냐면 바로 토론 참여자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상호작용을 하면서요. 상대 발언을 바로 오류와 허점에 대해서 검증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중은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죠. 지들끼리 알아서 싸우면서요. 이 논제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내가 궁금해할 만한 것들을 계속해서 질문하고 대답하는 과정을 통해 자 이런 논제를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자 그런 장점이 있어요. 자 반대신문은 이렇게 주장의 오류나 허점을 가려내고요. 그래서 적절한 해결 방안을 찾아 나가는 겁니다. 그러나 자 싸운다라고 얘기했으나 이게 레알 진짜 싸움은 아니죠. 그죠? 진짜로 레알 싸우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상대의 발언을 잘 경청하고요. 싸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경청을 하고 발언 시간까지는 명확하게 듣고 중간에 말 자르지 마. 아주 그냥 미쳐버리겠어. 이거는 특히 막 우리가 반대신문식 토론과 관련돼서 막 TV에서 막 100분 토론이라든가 막 밤샘 토론이라든가 이런 거 보다 보면 가끔 그지 수준 낮은 이 참여자들이 상대 말 자르고 막 마이크가 꺼졌는데 계속 얘기하고 막 이런 경우들 볼 수가 있다. 자, 안 돼. 상대의 발언은 경청해주고요. 그 다음에 질문 형태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비난이 아니에요. 싸우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인신공격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자 우리가 기본적인 윤리로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상대에 대한 존중이 담겨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협력적 의사소통이요. 갈등의 의사소통 아닙니다. 경쟁의 의사소통 아닙니다. 물론 찬반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토론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은 경쟁 관계이기는 해요. 그러나 자 이를 통해 어떤 문제에 대해서 알맞은 해결 방안을 만들어 나가는 협력적 말하겠지 경쟁을 해서 싸우는 관계가 아니다. 누가 이기고 지고를 만들어내는 관계는 아니다. 라는 거 기억을 좀 해주시면서 가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반대신문의 성격 한번 살펴봅시다. 별표 등야. 자, 이 절차 중요하다 그랬고요. 절차를 좀 외워두시라 그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제시문이 좀 주어지게 되면 제시문이 어디까지가 입론이고 어디까지가 반대신문이고, 그죠? 이게 반대신문인지 이게 입론인지 반론인지 좀 구분해 주셔야 돼요. 이거 표로 기억하면 되죠? 네, 찬성, 뭐 여기까지 이렇게 나눠주면서 끊어주면서 읽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또는 뭐 찬성을 동그랗게 치면 세모는 반대신문. 반대신문이라고 얘기하는 애들은 세모 이렇게 쳐주신다거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제시문을 좀 더 가독성 있게 나눠주시는 거 중요하겠습니다. 자, 반대신문식 토론의 절차입니다. 찬성이 입론을 합니다. 그죠? 먼저 항상 입론. 우리가 자 기본적인 토론의 절차는 입론 다음에 그리고 반론이에요. 이거는 고전식 토론도 그렇고 반대신문식 토론도 그렇죠. 다만 그 과정에 중간중간 계속해서 반대신문이 이렇게 등장한다. 그죠? 반대신문이 입론 다음에 등장하고 반론 다음에 반대신문이 이렇게 등장을 한다라는 것이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자, 그때 입론이라고 얘기하는 아이는 항상 누구부터 시작하는 거야? 찬성부터 시작을 하고요. 자, 찬성에서 반대로 반론이라고 얘기하는 아이는 항상 그죠? 반반 라인 맞췄어요. 자, 그래서 반대부터 시작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찬성이 입론을 하고, 자, 그다음에 반대 신문을 하고요. 자, 그리고 나면 반대가 입론을 하죠. 반대가 입론을 하고, 자, 그리고 반대 신문을 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찬성이 입론을 하고, 다시 반대가 반대 신문을 하고, 자, 그리고 반대가 입론을 하고, 자, 그리고 찬성이 반대 신문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입론이에요. 보이시나요? 네. 자, 입론이 이렇게 두 번씩 이어지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토론자가 2명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토론은 대부분의 패널이라고 얘기하는 토론자는 2명 정도씩 등장을 하죠. 그래서 첫 번째 토론자가 자기의 주장과 근거를 얘기하는 게 입론이기 때문에 준비한 거 다 얘기해야 돼. 그리고 반대에서, 찬성에서, 반대에서. 그러니까 2명이 모두들 1번, 2번, 그죠? 그리고 1번, 2번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때그때마다 반대신문을 하면서 가는 겁니다. 정해진 시간 있고 정해진 규칙이 있어요. 아무 때나 막 하고 얘 얘기에만 막 그냥 모든 반대가 갑자기 막 총 공격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가 가면 안 돼. 이때 반대신문은 질문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질문한 내용을 바탕으로요. 네, 대답도 하고 그리고 반론에 대한 내용들도 정리를 하고 준비를 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이제 반대, 자, 반론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자, 반론은 누구부터 시작한다고요? 반대부터 시작한다 그랬죠? 그래서 반대가 반론을 하고, 그리고 찬성이, 네, 반론을 하고, 그리고, 자, 반대가 반론을 하고, 다시 찬성이 반론합니다. 그래서 반대가 2명이고, 찬성이 2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자, 반론이 연결이 된다더라. 라는 거 확인을 해주시면서 갈 거예요. 자, 반론은 앞에서 말했던 반대신문의 질문을 통해서도 어떤 이야기로 논리의 허점, 논리적인 허점, 상대의 허점을 비판할 것인가? 사실 비판 아니죠. 네. 상대의 허점을 알아낼 것인가, 이야기할 것인가 라는 것들을 찾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사실 입론과 반대신문을 계속해서 하면서 반대신문이요. 질문을 하면서 질문하고 대답을 하면서 이 주장과 근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고 있는 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해 교차조사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반대신문식 토론이라는 얘기에 동일한 의미로 교차조사식 토론이다 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교차조사가 무엇인지,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자, 우리 친구도 좀 개념을 확인해 주시면서 얘기했죠. 입론은 주장과 근거를 얘기하는 거야. 반론은 입론에서 얘기했었던 아이들의 논리적 허점을 자, 찾아내는 것, 타당하지 않다라는 걸 입증해내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반대신문의 단계 한번 살펴봅시다. 반대신문 하기 위해서는요. 예상 질문을 만들어 봅니다. 근데 이건 사실 토론의 절차들을 함께 생각해 보시면 기본적으로 나오는 아이들이죠. 우리가 자신의 주장과 근거를 명확하게 이제 조사를 하고 계획을 하는 단계, 내용 선정하는 단계 속에서는 항상 나올 수 있는 질문이라고 얘기하는 반대신문과 관련된 부분들도 염두에 두고 조사를 합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그지 반론에서 얘기할 만한 것들도 그러니까 내 것만 준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상 질문을 만들어 보고요. 자, 상대 측의 발언 내용도 예측해보고 예상 질문도 작성을 해봐요. 자, 그리고 상대 측의 발언을 분석을 하죠. 직접 들으면서. 자, 그러면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거야. 상대 측의 발언의 오류와 허점을 판단하는데 판단의 기준은 신뢰성과 타당성, 공정성입니다. 아무거나 막 인신공격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럼 무슨 얘기를 하느냐.
네가 지금 근거로 들고 있는 아이가 신뢰할 만한가? 네가 지금 근거로 들고 있는 아이가 타당한가? 네가 지금 근거로 들고 있는 아이가 공정한가? 그러면 자, 토론과 관련돼서 문제 유형으로 나올 때 제시문이 주어지고 자, 토론의 참여자들의 태도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또는 그들이 얘기하고 있는 근거의 적절성을 따지도록 하는 문제가 나온다고 했어요. 자, 이때 적절성을 따지는 아이에 자, 이런 얘기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죠. 신뢰할 만하다, 타당하다, 공정하다라는 부분들. 근데 이거는 반대 신문이라고 얘기하는 질문 안에서 자, 드러날 거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얘가 찬성일의 입론에 대한 평가, 뭐 입론에 대한 내용이라고 했을 때는 분명 찬성일만 나타나긴 하지만 그러나 그 밑에 반대 1위 또는 반대 2가 얘기하는 반대 신문이 어떻게 이 아이에게 질문하고 있는지를 판단해야겠죠. 그 반대 신문의 내용을 봐야 찬성 1의 입론을 평가할 수 있을 거기 때문입니다. 평가라는 게 네가 하는 게 아니니까. 어차피 나와 있는 제시문, 나와 있는 선지를 우리가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우리가 상대 측의 발언을 분석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 질문 형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확인 질문. 그렇게 얘기하신 건가요? 예, 아니요 형식. 간단하게 나오는 거예요. 싸움 아닙니다. 왜냐면 이때 내가 받은 것에 대해서 자, 더 보충할 답변과 관련된 부분은 자, 검증을 하는 질문으로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자, 확인 질문과 검증 질문 이렇게 질문의 형태를 나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또 하나. 반대 신문의 방법 중에는요. 우선 제일 먼저 첫 번째 상대 측의 발언의 범위 내에서 질문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미 그러니까 이 토론에 대해서 계획을 할 때요. 내가 얘기하는 것과 그리고 상대 측에서 얘기할 만한 것들을 예상을 해보고 그 예상에 대한 반박을 할 만한 것들을 또 준비합니다. 그죠? 왜냐면 이제 반론에서 얘기를 할 거니까. 또 나 이렇게 반대 신문 해야지 라고 계획을 하고 그랬는데 얘가 언급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자료는 쓸 수 없는 겁니다. 언급한 범위 안에서만 얘기하는 거지 하지도 않았는데 근데 그렇게 얘기할 거잖아. 라고 얘기하면서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야. 그러면 봐봐. 결국 그건 통일성이거든요. 남의 말을 잘 들어줬는가? 그 안에서 이 아이가 얘기한 바를 제대로 파악했는가? 시험 문제로 넘어가면 시험 문제에서도 역시 그런 것도 물어보는 거죠. 찬성 측의 발언의 내용으로 옳은 거. 찬성 측의 발언에 대한 반대 신문을 한 내용이다. 자, 할 수 있는 반대 신문은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들이 나왔을 때 우리 친구들이 함께 보시려면 자, 이렇게 범위 내에서 질문해 줘야 되고 오류를 검증해 줘야 되고 그리고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해야 한다더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언제나 주도권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요.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지만 그것이 마치 상대 측의 주장을 강화할 수 있는 상대 측에게 유리해. 얘만 발언의 기회가 2번이 생긴 거야. 답변하면서 이런 얘기야 라고 해서 자기에게 유리한 답변이 돼버리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게 토론이라는 게 판정이 있는 거잖아요. 판정을 했을 때 우리 측에게 불리해 주죠. 그러니까 그런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자, 그런 반대 신문이 필요하더라. 인데 수행이 아니기 때문에 수행과 관련된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요. 우리는 이런 범위 자, 이런 반대신문의 방법을 기억해 두시면서 자, 선지 속에 드러나고 있는 반대신문의 내용을 함께 분석해 보시고 평가해 보시는 자, 그런 문제들 함께 풀어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그래요. 자, 그럼 이제 넘어갑니다. 자, 우리가 함께 두 번째로 살펴봐야 되는 아이는 협상과 관련된 아이들입니다. 협상 해보셨나요? 네. 사실 협상과 관련된 아이는 설득하기요, 설득하기. 그래서 설득의 말하기와 관련된 얘기들 이거나 또는 설득의 글과 관련돼서 설득 전략을 사용하는 방법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잊어버리지 마셔야 되는 아이는 협상은 설득을 한다고 해서 내가 유리한 방향으로만 다 끌고 올 수가 없어요. 서로가 윈윈해야 된다라는 것이 전제입니다. 매번 이제 나오는 협상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역사적 협상이 서희의 강동육주 사건과 관련된 얘기들이에요. 그죠? 자, 이런 협상과 관련된 아이를 잘 생각해 보시면요. 여기서 나만 뭔가를 얻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대도 뭔가를 얻고 끝나요. 자, 그렇게 윈윈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면서 협상과 관련된 아이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 문제 유형은 전략. 협상의 전략. 결국엔 설득의 전략이겠죠. 그리고 협상의 절차. 라고 얘기하는 아이들입니다. 목적을
분명하게 하는 말하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목적이 잘 달성이 됐는가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럼 그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뭔가 이제 구체적인 과정과 절차를 명확하게 해야 할 필요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친구들 협상과 관련된 얘기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협상이라는 건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둘 이상의 주체입니다. 얘네들은 사실 경쟁관계예요. 자, 이렇게 경쟁관계에 있는 둘 이상의 주체가 대안을 조정하는 아이들이에요. 자, 그래서 얘네들이 합의를 위해서 서로를 이해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네들이 설득을 하고요. 자, 그리고 뭔가 양보를 하면서 자, 의사결정을 하는 걸 우리는 협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해와 설득 그리고 양보. 그러면 사실은 뭐냐면 설득에 대한 이야기이면서 협력적 말하기, 경쟁관계에 있는 아이들이지만 협력적 말하기가 가능하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서 가야겠죠? 자, 협상의 특징이에요.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상황이 협상을 시작하는데 전제 조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문제 상황이라고 얘기하는 아이가 있어요. 자, 문제 상황이 있고요. 그리고 이 아이는 그죠, 구체적인 타협안을 찾는 것. 그래서 해결 방안이라고 얘기를 하는 아이가 있네요. 그럼 선생님 설득 중에서도요. 좀 더 구체적으로 바꾼다면, 구체로 가본다면 건의하는 글과 또 똑같겠네요. 맞아. 얘 관례적인 특징만 좀 다르게 나타내고 있을 뿐이지 건의하는 글이랑 똑같아. 건의하는 거지 뭐. 문제 상황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그런데 건의하는 글은 자, 말 그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예요. 그런데 여기는 설득과 양보, 별표 등이야. 양보라는 게 계속 있기 때문에 그지? 너한테 유리한 것들도 제시해줘야 되는 자, 그런 상황입니다. 보통 이렇게 사실 협상과 관련된 아이들의 말하기가 관련된 얘기들은요. 사회적인 문제,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문제들을 주제로 논제로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포럼처럼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토의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경우들. 그래서 각각의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있는 뭐 구청, 그다음에 주민, 그러니까 구청 주민, 구청 대표, 그다음에 뭐 주민 대표, 그리고 뭐 환경적인 문제라서 뭐 환경부 내지는 무슨 환경 전문가 대표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자, 여기에 쓰레기장을 지을 거냐 말 거냐, 그죠? 뭐 아니면 우포늪을 보호할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것들과 관련된 선지들이 등장을 하죠. 자, 이렇게 제시문이 이렇게 등장을 했을 때 그 제시문을 보시면서 글의 관례적인 특징이라든가 그리고 예상될 수 있는 문제 해결 방법, 그죠? 해결이 어떻게 날 것인가, 어떻게 나야 되겠는가라는 것들이 마치 고쳐쓰기처럼요. 조건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는 자, 그런 문제 유형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협상의 절차 한번 살펴볼까요? 시작, 조정, 해결 3단계요. 기본적으로. 자, 서로의 입장을 한번 확인해 봅니다. 앞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게 또 이제 추론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부분에서 이렇게 기본적인 입장을 서로 확인해 버리면 문제 속에서 나타내고 있는 뭐 자료의 적절성이라든가 또는 뭐 누가 어떤 주장을 했겠는가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나 또는 마지막에서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는 협상의 결과를 예측해 보라는 문제들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풀 수 있죠. 그래서 대충 얘네가 이런 느낌이 돼. 앞으로 전개는 어떻게 되겠군,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조정 단계에서는 서로가 양보를 하고 서로 입장 차이를 좁히면서 자신만의 자신의 주장과 근거들을 계속해서 들어서 이제 설득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제시된 대안들을 재구성해서 합의에 이르는 단계인데 합의에는 가장 중요한 하나가 양보의 단계들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서로가 윈윈하는 거라고 했었습니다. 내가 뭔가를 하나 주면 내 하나를 얻고 또는 내가 두 개를 얻으면서 하나만을 줄 수 있는 자, 이런 협상이 제대로 된 협상인 거예요. 자, 그래서 시작하는 단계 한번 살펴볼까요? 문제에 대한 기본 입장들을 서로 확인합니다. 기본 입장이라고 얘기하는 건 갈등이라든가 또는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문제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측과 상대 측의 요구사항과 그 이유는 반드시 얘기를 해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입장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단서, 다시 말해 쟁점을 좀 더 파악해 보는 걸 우리는 시작 단계에서 해볼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건 협상의 절차에 따른 협상의 전략입니다. 우선 제일 먼저 조정 단계가 있어요. 조정 단계.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대안을 탐색합니다. 서로 이익이 돼야 돼요. 윈윈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선 내가 이제 해결 방안을 가져갈 때요. 이거 아니면 배째세요. 난 이거 아니면 절대로 물러나지 않겠어가 아니에요.
요거를 이렇게 안 되면 그 다음에 차선이라고 얘기하는 걸 함께 마련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선적인 것과 차선적인 것 고려해서 내가 요거는 주고 요거는 반드시 내가 쟁취하겠어 라는 것들이 정해져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양보, 그죠? 계속 보면 그래요. 서로 우선과 차선, 양보, 협력적 말하기라니까. 협력적 말하기. 설득이긴 하지만 서로가 양보하는 관계들이 있다라는 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서 갈 거예요. 협상의 전략이라고 얘기하는 아이들은 보통 그렇거든요. 우선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경쟁 전략이라고 얘기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경쟁 전략이라고 얘기하는 아이들은 근데 사실은 이게 가치관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수능이나 우리 친구들이 보고 있는 교과서 속에서 등장하기 좀 어렵습니다. 경쟁 관계는 서로 정말 경쟁 관계로 인식하기 때문에요. 나에게만 이익이 되는, 자, 상대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완전 갑질인 거죠. 자, 이런 식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별로 그렇게 우리가 만날 일은 없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만나는 애가 누구냐면 수용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서로의 이익이 되는 차선을 통해 양보를 하는 이런 전략을 우리는 어려운 말로 수용 전략이라고 해요. 받아들이는 거죠. 1차적 이익이 아니라요. 실제로 내가 요거를 지금은 누가 봤을 때 내가 을의 입장이 된 것 같고 내가 모든 걸 포기하는 것 같지만 먼 앞에 미래를 봤을 때요. 그때 내가 요거를 얻기 위해서 지금은 한보, 일보 후퇴를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애가 수용 전략입니다. 그리고 자, 세 번째 전략이 이제 호혜 전략. 역시 호혜 전략이라고 얘기하는 아이가 지금 우리가 조정 단계에서 얘기하는 이런 전략인 겁니다. 호혜 전략은 서로에게 긍정적인, 자, 그런 전략이야. 윈윈이 되도록 하는 전략인 겁니다. 지금 당장의 이게 윈윈인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수용 전략이라고 얘기하는 아이는 지금 당장에 조금 불리한 전략처럼 보이지만 먼 미래에서는 윈윈이 되고 있는 아이인 거고요. 결국 같은 얘기인 거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보는 전략은, 그러니까 전략이라고 얘기하기도 조금 애매한 건데, 그러나 이제 우리가 교과서 속에서는 전략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번째 전략이 뭐냐면 회피 전략이라는 아이입니다. 회피 전략이라고 얘기하는 아이는 회피하는 거야. 아이의 협상 자체, 협상 테이블에 앉고 싶지 않은 겁니다. 지금 내가 얘기해봐야 어차피 경쟁 전략처럼 얘가 이 우선순위가, 나는 얻을 게 없어. 안 할래. 협상을 안 할 거야. 협상을 안 하면 최소한 지금 유지되는 그 아이들이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될 거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네. 할 수 있을 때까지 미루겠어. 라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걸 우리는 회피 전략이라고 해요. 우리 엄마가 그러겠네요. 우리 친구들 뭐 사달라고 얘기할 때 자꾸 안 들어. 엄마, 자, 나랑 잠깐 엄마 바쁘다. 회피 전략. 자, 이런 경우들이겠네요. 힘의 원리에 따라서, 힘의 크기에 따라서, 자, 전략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더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전략과 관련된 아이들 굳이 또 용어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문제화 되었을 때 수용이에요, 호혜예요, 회피예요, 경쟁이에요, 이런 전략 얘기들이 나오면 이게 무슨 말인지를 좀 이해해 주시면서 가보도록 합니다. 자, 그러나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조정 단계는요, 사실은 협상이라는 것이 한 번에 딱 결론이 나지는 않아요. 엄마랑 용돈 하나 올려달라고 또는 뭐 핸드폰 하나 바꿔달라고 협상을 해보세요. 그 역시 마찬가지로 엄마가 한 번에 설득되던가요. 그럼 이제 우리 어떻게 합니까? 그죠? 일주일 동안 밥 안 먹겠어 라고 하면서 일주일 동안 단식투쟁해요. 다음날 엄마가 그죠? 너한테 야, 핸드폰 안 사준다고 했잖아. 협상이에요. 다음날 또 다음날 핸드폰 안 사주니까 밥 먹으러 가요. 협상입니다. 자, 이렇게 가면서 어떻게 일주일 내내 협상 테이블에 앉습니다. 협상은 우리가 서로가 만족할 만한, 윈윈할 만한 결론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협상을 반복하고요. 자, 그리고 나와 있는 근거들, 자신이 지금 어떠한 얘기를 할 것인가 라고 얘기하는 우선과 차선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하기도 하고 수정하기도 하면서 자, 서로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합의점에 이르도록 합니다. 해결 단계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 번 하고 나면 해결은 해야겠죠. 협상 과정을 통해 마련한 대안을 자, 재구성하고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요. 정리해야 돼. 구두로 하는 협상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죠? 자, 그리고 합의서를 작성하고요. 자, 다시는 이런 갈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협력 구도를 유지하고요. 그리고 책임을 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불리하게 끝났다고 하더라도 협상을 하기로 했으면 이행하고 가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또 그래. 자꾸
안 할 거야. 그리고 딴지를 걸어. 안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자, 협상과 관련된 얘기들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제시문 속에서 드러나는 협상은 자, 설득에 말하기하고 굉장히 비슷하다고 얘기를 했고, 건의문, 그중에서도 건의문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건의문과 굉장히 비슷하다고 했어요. 그러나 차이점이라고 얘기하면 윈윈이라는 부분에서 자, 이렇게 설득의 전략이 좀 더 차이가 있겠더라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우리 친구들 함께 살펴보는 아이는 자, 면접을 효과적으로 말하기와 관련된 아이들입니다. 면접이에요. 자, 면접이라고 얘기하는 아이들은 자, 우리 친구들 흔히 알고 있는 거, 뭐 회사에 갑니다. 네, 또는 뭐 대학의 면접 떨리겠네요. 대학의 면접을 봅니다. 라는 아이이긴 한데요. 자, 이런 것처럼 우리 회사에 적절한 인물인가? 자, 또는 우리 대학에 적절한 인물인가를 평가하는 평가를 위한 면접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면접이라고 얘기하는 아이가 굉장히 포괄적으로요. 상담처럼 자, 내가 뭔가 공부가 잘 안 돼요. 여자친구 때문에 고민이에요. 이런 것들을 가서 이야기하는 면접이 있을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네, 또는 우리가 그죠,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해서 하는 면접. 사실 면담의 일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봐. 이 면담이라고 얘기하는 아이가 면접, 상담, 여기 이제 포괄적인 아이들,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만나는 것들, 자,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특히 여기서는 뭐 단체의 가입이나 진학의 취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질문을 통해 나의 지식과 인성과 잠재력을 자, 알려주는 면접과 관련된 아이들, 자, 이런 아이들을 배우게 되는 게 이번 우리가 화법을 통해서 살펴봐야 되는 경우들인데요. 그럼 이제 나올 수 있는 선지 속에서도 이런 면접에 대한 아이는 그저 질문에 대한 답을 통해 내용일지 모를지 문제들을 확인해 줄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얘는 아무래도 자신의 말을 나는 뽑아주세요. 나는 그런 능력 갖춘 사람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 신뢰성과 타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들도 필요하겠네요. 자,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한 겁니다. 적절한 답변을 하는 걸 면접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면접을 잘하기 위해서는 질문의 의도를 파악해야겠죠? 자, 끝까지 경청을 합니다.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여서 실전에서도 우리 친구들이 면접관의 말을 잘라먹진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숨어있는 의도를 적극적으로 추론해야 해요. 자, 담화의 내용들에서 우리가 왜 직접 담화와 간접 담화라고 얘기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담화 속에서도 드러나고 있는 아이가 막 이런 거잖아.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춥다. 똑같이 날씨가 춥다는 정보를 전달하자는 얘기인 건지 아니면 그저 내가 정말 밖에 나가려고 하고 있어. 신발을 막 신고 있는데 엄마가 오늘 밖에 날씨가 되게 춥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따뜻하게 입고 나가라는 명령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담화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 숨은 의도가 따로 있기 때문에 면접관의 질문 안에서도 자, 숨은 의도를 파악해 주셔야 돼요. 자, 이런 것들. 자, 그리고 질문의 의도가 애매하면 다시 한번 간단하게 확인한 후에 답변을 하라는 얘기인데 선생님이 우리가 굳이 오늘 포인트 안에서 면접을 뺐던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왜요? 실전에서 자, 우리 친구들이 그죠 이제 수능 잘 보시고요. 네, 또는 수시 잘 넣으셔서 뭐 했을 때 그죠 학교에서 면접을 보셨을 때 그때는 면접 가면 어떻게 해요? 막 그죠 막 떨리는데 면접에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또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자, 내가 생각나지 않거나 답변이 바로바로 얘기하기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네, 조금 더 생각한 후에 답변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해도 된다는 걸 그냥 알려주고 있는 거야. 내신이 아닌 이상 수능에서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사실 아닙니다. 자, 답변 내용을 구성할 때는 당연히 자, 핵심의 내용부터 자, 그리고 신뢰성 있는 출처를 찾아서 자, 그리고 일정한 순서에 따라 답변을 해요. 신뢰성 있는 출처는 굉장히 중요해요. 사례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해야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역으로 바꿔서 문제로 우리가 만나게 된다면요. 면접 상황에 주어지고 있는 아이들이 나오고 자료 적절성 문제들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신뢰성 있는 출처가 자, 이에게 도움이 되겠는가? 주제와 관련된 아이들에 도움이 되고 있는 자료인가를 볼 수 있는 문제로 나오겠네요. 자, 효과적인 언어 표현이에요. 효과적인 표현은 정확하고 격식 있어야 되겠고 적절한 준언 언어 비언어 꼭 이런 상태로 네.
이런 상태로 꼭 답변을 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쵸? 좀 더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다더라라는 것까지. 자, 이렇게 우리가요, 함께하고 있는 교과서 성취 기준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자, 모든 화법, 모든 작문 속의 갈래들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사실은 선생님이 이제 우리 친구들에게 OT로 말씀을 드렸던 아이들처럼 이 아이를 이렇게 갈래 부분으로 나누고 있는 건 갈래마다 접근해야 되는 핵심적인 포인트가 조금 차이가 있긴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선생님이 이걸 수능적으로 영역을 좀 묶어 보면서 자, 얘네들이 이렇게 같이 연계가 될 거야. 그리고 우리가 화법이긴 하지만 수능에서는 시험지 속에서 작문의 형태로 만나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공통점이 있었어요. 핵심 포인트를 잡아보면 그리고 문제 유형을 잡아보면 사실은 어느 정도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우리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시면서 자, 정리를 좀 해주신 엘리트가 되셔야겠습니다. 화법과 작문 물론 어렵지 않은 영역입니다. 그러나 점수를 받기는 그리고 100점을 받기는 다소 좀 힘든 영역이기도 해요. 지문도 굉장히 길어지고 있고 한 지문 속에서 나타내고 있는 정보의 양도 많아지고 있고 그리고 이게 실제 하나의 문제로 따로 떨궈져 나오면서부터 자, 여러 가지 융복합적인 자, 이런 문제 유형으로 변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의 여러 가지 대비가 좀 가능해지시는 엘리트가 되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전쌤은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대입을 희망하며 자, 다음 강의 우리 친구들과 함께요. 더 즐겁고 재미난 강의를 통해서 함께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우리 친구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빠이빠이.